개미자리는 몸을 줄여 발길을 피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히려 당당히 발길에 맞서는 잡초도 있죠. 오른쪽 아래 땅에 바짝 붙은 잡초가 있습니다. 다른 잡초와 달리 왜 잎을 바닥에 붙이고 있을까요? 잡초들에겐 두려운 시간입니다. 피냄새처럼 비릿한 수액향이 퍼집니다. 절단과 분쇄의 시간입니다. 풀베개의 목표는 높게 자란 잡초들입니다. 그런데 예측 이날의 회전 높이는 5에서 10cm. 질경이는 이 높이보다 낮게 엎드려 있습니다. 그 덕에 잘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눕다 보니 다른 위험이 덮쳐옵니다. 잎이 퍼져 있으면 밟히는 면적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질경이는 늘 이 모양이죠. 그런데 질경이는 별칭이 있습니다. 배짱이죠. 배짱 좋게 길 한복판에 있다는 뜻이죠. 중형 승용차의 무게는 약 1.5톤. 이 정도 무게쯤은 거뜬합니다. 찻길에 잘 산다고 해서 차전초로 불리기도 하는 질경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버티는 걸까요? 질경이 잎은 유연하지만 그보다 더 특별한 장치가 있습니다. 잎맥의 하얀 끈,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홈입하여 단단하면서도 잘 늘어납니다. 이 탄력 좋은 와이어 덕분에 질경이는 발표도 금세 돌아옵니다. 엎드려 사는 재주가 있는 질경이 그렇다고 늘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 꼿꼿하게 세우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꽃대를 세울 때죠. 꽃대엔 작고 검은 씨앗이 달립니다. 이것이 약재로 쓰이는 차전자입니다. 차전초의 씨앗이란 뜻이죠. 그리고 씨앗은 물에 닿으면 본색을 드러냅니다. 장마철, 이때다 생각한 걸까요? 질경이는 이 시기에 씨앗을 맺습니다. 장마철엔 인적이 드뭅니다. 꽃대가 밟혀서 부러질 가능성이 낮죠. 또한 비의 힘으로 씨앗을 튕겨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씨앗을 흠뻑 적게 할 수 있죠.
씨앗 바깥이 부풀며 뚱뚱해집니다. 표면에 투명 젤리가 생겼습니다. 씨앗 껍질은 고흡수성 고분자 물질입니다. 물을 잔뜩 흡수해서 씨앗을 끈끈한 젤리로 만들죠. 이 껍질이 바로 자전자피입니다. 팽창하고 끈적이는 성질 때문에 장 건강 약재로 쓰이죠. 끈끈이가 달린 씨앗, 어디든 붙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씨앗은 신발, 타이어 등에 붙어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질경이는 길가에 자랍니다. 인간과 자동차가 씨앗을 심었기 때문이죠. 밟히며 사는 질경이. 질경이는 오히려 자신을 밟는 존재들을 이용해 영토를 넓힙니다. 그런데 밟히는 곳이 아니라 깎이는 곳에 사는 잡초도 있죠. 이곳은 잔디의 천국입니다. 극진한 대접을 받죠. 비가 내리지 않아도 비가 내립니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바람이 붑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긴 사람들에게 밟히며 늘 스트레스를 받는 곳입니다. 구멍을 뚫어 뭉친 흙을 풀어주고 뿌리의 공기순환을 돕습니다. 일종의 마사지죠. 또한 이 구멍에 비료, 비타민 같은 영양제를 넣어줍니다. 잔디 피부 재생술이죠. 이런 극진한 보살핌을 싫어할 만한 식물이 있을까요? 골프장 밖에 사는 이 잡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야생에서 높이가 약 20cm인 잡초입니다. 세포아풀. 그런데 골프장엔 엄격한 규율이 있습니다. 규율을 어기면 이렇게 되죠. 이 구역의 잔디 높이 규정은 20mm입니다. 잔디 높이는 경기력을 결정짓는 요소죠. 다행히 잔디는 잘라줄수록 잘 자랍니다. 잔디 생장점은 아래에 있어 위가 잘려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주변 잡초가 제거돼 자를수록 풍성해지죠. 하지만 이 잡초, 세포아풀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세포아풀은 잔디만큼만 자랍니다. 가장 높은 부위인 꽃대를 잔디 높이에 맞추는 거죠. 밖에서 20cm였던 세포아풀이 골프장에선 2cm만 자랍니다. 변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골프장은 크게 4구역으로 나뉩니다. 먼저 공을 치는 구역인 티박스가 있습니다. 네, 나이스 샷. 두 번째로 격자 무늬로 깎여 있고 공이 지나가는 구역인 페어웨이. 세 번째로 페어웨이의 바깥 부분인 러프. 마지막으로 깃발이 꽂혀 있고 공을 넣는 그린 구역으로 나뉩니다. 네 구역의 잔디는 경기 규칙에 따라 각각 다른 길이로 정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잔디 길이를 오차없이 맞추기 위해 각 구역 전담 기계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세포화풀 역시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시작 지점인 T박스, 규정대로 17mm의 세포화풀이 자랍니다. 규정 길이가 40mm인 러프 구역, 역시 규정대로 40mm의 세포화풀이 자라고 있죠. 마지막은 가장 가혹한 곳, 잔디가 매일 절단되는 그린 구역입니다. 길이는 단 3.8mm, 쌀 한 톨보다 짧죠. 세포화풀은 여기서도 꽃대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환경 적응이란 남들 따라하기일 수도 있습니다. 세포화풀은 그걸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죠. 세포화풀은 사막과 극지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발견되며 별명은 정보광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런 천국에서 사는 것은 아니죠. 가리거나 막힌 곳 없이 모든 방향으로 트여있는 교차로. 어떤 면에서 이곳은 살기 좋은 곳입니다. 햇볕을 두고 다툴 일이 없으니까요. 숲속에선 빗다툼이 치열합니다. 우선 거인 같은 관목이 햇빛을 독차지합니다. 한번 걸러진 햇빛이라도 원하는 이들이 매우 많죠. 거인 아래에서 키 작은 관목들이 남은 햇빛을 가져갑니다. 위에서 다 가져가니 아래엔 햇빛이 거의 없습니다. 키 작은 풀은 이곳에서 살기 어렵습니다. 숲은 경쟁이 무척 심한 곳입니다. 도시의 잡초는 숲속에 살 수 없죠. 도시 잡초에겐 도시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냥 좋기만 할까요? 폭염이 일상인 시대, 게다가 바닥에 복사열 때문에 키 작은 잡초는 키 큰 인간들보다 훨씬 뜨겁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방법으로 체온을 낮추듯 명화제도 때학볕을 견디는 비결이 있습니다. 먼저 선크림입니다. 잎의 흰 가루는 선크림 역할을 합니다. 햇빛을 반사시키죠. 또한 기공을 가려서 탈수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명아지의 몸통 중 흰 가루가 더 많은 곳이 있습니다. 가운데 어린 순입니다. 연약해서 다른 곳보다 가루가 많죠. 사람들도 특별히 더 많이 가리는 부위가 있죠.
선크림만으로 부족해서 머리에 양산을 씁니다. 명아지에게도 비슷한 대비책이 있습니다. 명아지도 머리 쪽 잎을 세웁니다. 양산으로 햇빛을 가리듯 잎을 세워 햇빛 받는 면적을 줄이는 거죠. 그런데 이때 더 많은 햇빛에 노출되는 잎 뒷면, 그래서 흰가루가 가장 많은 곳이 이곳이죠. 햇빛이 뜨거운 것도 괴롭지만 잡채에겐 목마름도 큰일입니다. 도시에서의 갈증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햇빛을 막아주는 육교 아래 자리 잡은 잡초. 벼룩처럼 하찮은 잎 모양에서 비롯된 이름이죠. 잎도 꽃도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꽃은 5mm 크기지만 가까이 보면 정교하고 섬세합니다. 그런데 꽃 뒷부분에 털이 나 있습니다. 꽃뿐만 아니라 줄기에도 털이 있습니다. 아랫방향으로 난 털들이죠. 모든 잡초에 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벼룩이 자리 옆에 사는 금방가지똥 줄기엔 털이 전혀 없습니다. 벼룩이 자리 털의 진가는 비 올 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비를 피하지만 잡초는 그럴 수 없습니다. 잡초에겐 아무도 물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잡초는 자기 근처로 떨어지는 비를 모아야 합니다. 잎의 열의 형태 중 심장 모형처럼 생긴 잎들은 깔때기의 형태로 물을 모읍니다. 나물로도 먹는 머위가 그렇습니다. 넓적한 잎으로 물을 모은 다음 홈이 파인 잎자루로 흘려보내 뿌리에게 전달하는 거죠. 벼룩이 자리에게 햇빛을 막아주던 육교는 이젠 비를 가립니다. 벼룩이 자리 역시 빗물을 모아야 하죠. 비를 맞는 육교 이곳저곳에서 빗물이 움직입니다. 떨어지는 물방울도 있고 흐르는 물방울도 있죠.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물을 일정한 속도로 흐르게 해야 합니다. 속도를 유지하려면 물길이 있어야 하죠. 벼룩이 자리의 아랫방향 털은 이 역할을 합니다. 물길 역할이죠. 이때 줄기에 난 벼룩 같은 잎도 한 몫을 합니다. 빗물을 모으는 거죠. (5mm의) 콩알만한 잎.
벼룩이 자리라는 이름의 유래가 된 하잘것없이 작은 잎이죠. 마디들마다 물을 바통 터치합니다. 여러 줄기가 물을 모아 뿌리로 보냅니다. 털과 작은 잎이 힘을 모아 갈증